글로벌의 이 환경단체들의 압력이 자꾸 이제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여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리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SK 8개 계열사가 아리백에 한국 최초로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 나왔습니다. RE100은요, 영어로 Renewable Energy 100, 재생에너지 100이라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인데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겠다라는 약속을 하는 기업들의 협약단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정도의 궁금증을 신문 10다 형태로 한번 아리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질문, 얼마 전에 LG화학이 한국 최초로 아리백에 가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SK가 최초라는 건 뭔가? 네, 사실이에요. 7월이었죠. LG화학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발표를 하면서 한국 최초로 아리백에 가입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언만 하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액션은 아직까지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에 반면에 SK는 2일에 한국 아리백 위원회에 실제로 가입 신청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1년 안에 이행 계획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매년 실제로 이 이행 상황을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을 했다라는 면에서 SK가 최초입니다. 두 번째, 아리백의 정체는 뭔가요? 아리백이 유엔 기구인가요? 네. 아리백은요, 민간 주도의 이니셔티브 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2014년에 만들어졌는데요. 두 단체, 비영리 단체인 The Climate Group이랑 또 CDP는 되게 유명한 곳이죠.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라고 이 두 단체가 같이 만든 건데요. 이 2014년에 왜 이걸 만들었느냐? 1년 후인 2015년에 파리 협정이라는 엄청나게 큰 유엔 기후 회의가 열렸잖아요. 이 기후 회의를 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그 캠페인의 대표적인 게 We Mean Business라는 이런 캠페인이 있었어요. 그 13개의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2050년까지 그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기의 100%를 다 재생에너지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러면 아리백에는 가입 조건이 있나요? 몇 곳이나 지금 가입이 되어 있나요? 아리백에는 첫 해에는 15개 기업이 가입을 했고요. 2017년에는 113개 기업, 그리고 2020년 11월 기준, 가장 최근 기준으로요, 264개 기업이 가입을 했어요. 매년 참여 기업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간 이니셔티브 중에서는 지금 거의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 참여 대상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연간 전력 소비량이 0.1테라와트 이상이거나 포춘 1000대 기업 이상인 대기업에 해당이 되고, 개별 사업장은 가입되는 게 아니라 회사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라는 걸로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대표적인 아리백 기업은 어디가 있나요? 여러분이 아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 가입돼 있다고 보면 돼요. IT 기업 중에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HP,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 가입돼 있고요. 금융 기업들도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HSBC, JP 모건 체이스, 이런 금융 기업들도 있고요. 흔히 유통이나 제조 같은 경우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조나 유통도 많습니다. 이케아, GM, 다농, 코카콜라 유럽, 이베이, 존슨앤존슨, 레고, 막스앤스펜서, 파나소닉, 소니, 그리고 타타모터스, 테스코, 유니레버, 월마트, 대기업들은 거의 다 많이 가입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질문, 근데 IT 기업이나 금융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생에너지 좀 쉬울 것 같은데 월마트 같은 대형 유통사라든지 GM이나 타타 같은 제조업도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되게 흥미로운 점은요, 30개 이상의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다고 그래요. 레고 같은 경우는 2017년, 막스앤스펜서는 2016년, MS는 2014년, 애플은 2020년에 이미 100% 목표량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95% 이상 달성한 기업도 44개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라는 이 목표 달성이 언제 되는지를 봤더니 목표 달성한 기업이 이미 많아가지고 참여 기업들의 평균 달성 연도가 2028년이래요. 그래서 타타는 2030년이라고 밝혔고요. GM은 2040년을 목표 연도로 밝혔는데요. 아리백에 가입을 하면 언제까지 몇 퍼센트 쓸 거고 계속 목표 연도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2050년 100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목표 연도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미 달성한 기업들이 많다는 거고요. 심지어 애플 같은 경우는 자기 본사는 이미 달성을 했으니까 글로벌 협력사들한테까지 2030년 100% 재생에너지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기업이 그 많은 그 전기를 어떻게 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나요?
답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회사 설비, 공장이나 뭐 이런 사업장에 자가 발전,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설비를 설치해가지고 자가 발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말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라는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프리미엄 요금제라고 해서 녹색 요금으로 이제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발전소와 소비자, 기업 간에 직접 전략 구매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니까요,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이 이제 4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녹색 구매제, 그 다음이 PPA. 자가 발전은 한 4%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PPA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엄청나게 발전을 해가지고 이 아리백이 늘어나는 이유도 PPA 덕분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발전소와 직접 기업이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방법인데요. 월마트도 얼마 전에 대대적인 협력사하고 같이 동참하는 이 PPA 프로그램을 발표를 한 바가 있죠. 7번째, 아리백을 선언하면 기업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요? 답은요, 해외하고 한국하고 좀 다릅니다. 해외에는 아리백을 선언하는 게 기업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그 원자력이나 석탄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에너지 원별 발전 단가를 봤더니요, 태양광은 한 37달러에서 57달러 per 메가와트 per hour. 석탄의 경우는 60에서 157달러. 그러니까 태양광이 석탄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싼 거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도 태양광이 제일 싸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석탄의 한 절반 가격에 불과합니다. 기술이 자꾸 발달하면서 단가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값도 싸고 환경에도 이로운데 기업들이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재생에너지보다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 단가가 아직은 훨씬 더 쌉니다. 한전이나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킬로와트당 발전 단가를 보니까 원자력은 62원, 태양광은 151원. 여기는 보조금을 포함한 가격인데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전기요금까지 싸죠. 산업용 전기요금이 109원인데요. 151원을 들여가지고 이 비싼 재생에너지를 살 동기가 아주 약하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 재생에너지를 쓴다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뭐 반영을 한다거나 하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으니까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이렇게 아리백이라든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별로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 8번째. 그러면 SK는 왜 갑자기 아리백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SK가 밝힌 이유는 3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가 글로벌 수준의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실천하는 기업이다라는 신뢰를 확보하겠다. 두 번째는 미국, 유럽 같은 글로벌에서 공급망에까지 이런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겠다. 세 번째는 유럽연합이 탄소 국경세를 도입한다는 등 여러 가지의 친환경 규제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지금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두 번째 이유죠. SK 하이닉스도 애플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바람에 재생에너지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높아졌고 이거에 동참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무역 장벽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SK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거 아닌가 이런 보도가 되고 있고요. 자, 9번째. 그럼 SK를 제외한 다른 대기업들은 아리백에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8년 6월에 글로벌 재생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아리백 참여를 고려했는데 사실상 이런저런 국내 여건 안 돼서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나 중국, 유럽 같은 전 세계 해외 사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지난해 비중이 92%나 되고요. 올해 거의 100%를 달성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국감에 나와서 삼성전자 김석기 부사장이 국회의원이 막 질문을 한 거죠. 왜 해외에서는 아리백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안 하냐라고 했더니 해외에서는 환경단체, 뭐 고객 투자사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시행을 한 거고 국내도 어떤 여건이 되면 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2017년에 업계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삼성전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라고 서약을 하라라고 공식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또 삼성물산이 그 베트남의 석탄 발전을 투자를 한다고 하자 삼성전자의 불매운동을 하기도 하면서 글로벌의 이 환경단체들의 압력이 자꾸 거세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내 여건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럼 산업부에서 이제 아리백 대응 방안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각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산업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건 5가지 정도의 방안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1번, 지분을 인수하는 거, 투자하라는 거죠. 발전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를 구매하는 거. 이거를 사도록 하는 거를 에너지공단이 내년에 그 플랫폼을 개설을 한다고 그래요. 사고 팔 수 있는 거. 그다음 3번째, 녹색 요금제. 이렇게 한전에서 공급하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전기요금보다 조금 비싸게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제3자 PPA. 미국의 경우는 발전사하고 소비자, 기업이 전기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과 전기를 발전하는 사람이 직거래가 가능한 구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직거래가 안 돼요. 한전이 끼어 있어가지고 한전이 전기의 발전, 생산도 하고 유통도 하는 독과점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을 끼고 이런 발전사와 기업이라는 소비자가 전력 공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3자 PPA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에는 직접 자가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산업부에서는 여기 중에서 녹색 프리미엄제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의 경우는 자기의 여건에 맞춰서 어떤 거를 재생에너지를 믹스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랑 REC 가격 비교를 또 해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이 가격 격차가 엄청 났었는데 최근에는 가격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전략적인 에너지 믹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경우는 글로벌의 이제 규제가 이제 현실로 닥치고 그렇지만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지 않고 또 비용이 많이 들게 되면서 한 2중고, 3중고를 겪게 되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도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를 사용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디테일 이런 것들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